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 자, 이제 슬슬 나오죠. 이제 슬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표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거 형님들 이재명이 있죠. 아무리 내일 아침 당장 계엄령 내린데도 이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의 손을 벗어났어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월달, 경기도 8, 9월달. 자, 형님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신축 분양받아서 잔금 치러야 될 날짜가 7, 8, 9월에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잔금 대출이 정부에서 제안한 예를 들어서 4억이다 이러면은 4억까지 풀로 땡겨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4억을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90에서 80%로 지들이 줄여버렸어요. 낮춰버렸어요. 좋댔습니다. 3억 2천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8천이나 1억을 다른 곳에서 대출해와야 돼.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회사를 그만둬 직장인들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나온 걸 가지고 일단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이직을 하고 있어요. 그 방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직장이 변변한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다 떼일 판이야. 이게 7, 8, 9월 달에 잔금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좆된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은 이거지. 야, 코스피 이 정도로 띄워줬으니까 부동산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자,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갈 곳 잃은 서민들. 자, 드디어 서울에 월세 300만 원이 등장했습니다. 24평에. 저 어떡하겠어요, 형님들? 생각해봐요. 직장 다니고 지금 한참 직장 다니면서 아파트 연끌해서 산 세대가 뭐죠? 40대 중후반, 50대들이죠. 얘네들의 70%가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 얘네들 있잖아. 약간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형님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이 40대, 50대에 이 약간 정신이 나간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40대, 50대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 이런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90% 이상 되는 40대, 50대는 중소기업, 이름도 없는 듣보잡 회사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야. 그런데 여기서 형님들 내가 재밌는 기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하위 9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나 듣보잡 회사를 다니는 연봉 4천짜리들이 지들이 마치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군들하고 비슷하다는 망상에 빠져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 친구가 삼성을 다녀. 지 친구가 이번에 E클래스, 벤츠 E클래스를 하나 샀어. 지도 E클래스를 샀어. 비록 중고를 샀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망상에 빠져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가 삼성이나 대기업에 다닌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지는 연봉 4천달인데 지가 연봉 1억이나 받는 지 주위에 있는 다른 40대하고 지가 같은 급이라고 망상에 쩔어 있다니까. 아니 4천을 못 벌면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능력껏 받는 거지 돈은. 자존감 개 빠졌네 형님. 연봉 3천을 받으면서도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기 형편에 맞게 열심히 저축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해서 돌 던지지 않아요. 연봉 4천짜리들이 연봉 1억들이 하고 있는 짓을 흉내내고 따라하기 때문에 욕을 처먹는 거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형님들 부자들 존나 많아요. 부동산 임대업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형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사업하면서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형님들 되게 많아요. 이 형님들 아무도 무시 안 합니다. 아무도 깔보지 않습니다. 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단지 조금 더 노력했고 조금 더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문제는 없는 놈들이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 흉내내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 새끼들한테 우리가 비하하고 욕하는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을 비하해? 자, 전세 사기 당한다며. 제가 형님들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자, 전세 사기 당했다고 건물주들 악마화한 전세 사는 병신 새끼들아. 지네도 전세 살면서 건물주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악마화 시키니까 좋았지. 이제 그 전세가 없어졌어. 니네들 달세 안 내고 전세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부자 흉내 내던 너네들 이제 달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달세 내고 살아야 돼. 이 병신 새끼들아. 선민의식 가지고 전세 세입자들 불쌍하다고 건물주들 욕하고 같이 갈궜던 새끼들아. 너네들 좆된 거야 인생.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라고.
병신 새끼들. 왜? 또 건물주들 욕하지 왜? 건물주들이 이제 집을 팔아서 왜 집을 파냐고 욕하지. 건물주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 물건이 없다며. 너네들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산다며. 근데 지으면 미분양이네. 재밌는 이야기 해드려요 형님들.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요 20%도 안 돼요. 형님 아파트 분양하죠. 그거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분양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딱지 팔아가지고 차이 챙기려고 하는 병신들이야. 피 챙겨가지고 피 2천, 3천, 5천 챙겨가지고 지가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주택부금 그거 통장 팔아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야.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못 쓰는 통장. 그거 20년씩 15년씩 넣은 거. 형님들 집이 비싼 게 아니에요. 애초에 집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집을 살 능력이 없는 것들이 집값 비싸다고 계급품 물고 지랄병하고 주식도 없는 새끼들이 코스피에 올랐다고 좋아하고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전세 사기 건물주 악마화하고 그래서 전세 없어지니까 좋아? 우리 좌파들 좋아? 그동안 안 내던 달세 한 달에 15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니까 좋아? 너네들 그래가지고 차 할부나 내겠냐? 너네 인생 하드코어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어떡하냐. 자존심에 민주당 욕도 못하고 너가 찍어준 이재명 욕도 못하네. 인생은 점점 시궁창으로 빠지는 거야. 너네들 늪으로 빠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님들. 쟤네들 전세금이 없다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냐. 애초에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왜? 지 돈 2천만원 3천만원 밖에 없으면서 나머지는 뭐야 전세자금 대출이야. 이거 가지고 3억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어. 마치 저거가 3억 4억 집을 산 것 같이. 근데 현실은 어때 이제? 기존에 90% 대출도 이제는 하향됐죠. 80%로. 3, 4억짜리 대출받아 4억짜리 집에 3억 6천 대출받아가지고 전세 자금 주고 있던 놈들이 80% 주니까 3억 2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4천이 부족해. 이 4천을 못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애초에 척하는 새끼들 때문에 이 척하는 새끼들이 대부분 좌파란 말이야. 내가 척하는 이거를 왜 형님들에게 강조하냐면은 내 예산에 맞는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으면서 있는 척해서 대출받아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네들이 있는 척하면서 온갖 자기네들이 중산층이라고 척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현실은 뭐야? 이제 전세가 없어지니까 지금 원룸 투룸이 없어서 못 판다잖아. 원룸 투룸 시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박살나 버렸다잖아. 왜? 이런 척하던 놈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원룸으로 가는 거야. 원룸 투룸으로 가는 거야. 원룸 투룸이 지금 보증금하고 달세가 원룸 투룸 달세까지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 지금. 제가 힘들 보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 외곽에라도 인서울이죠 인서울. 서울 외곽에라도 충분히 집 살 수 있습니다. 4억 5억 6억까지 선택의 폭은 넓어요. 얼마든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사잖아. 왜 안 살까? 돈이 없으니까. 서울 인서울 외곽에라도 집을 샀어야지. 자 이제 대출 다 막혔지. 이제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원룸 투룸이 없어서 못 판다잖아. 페니핑크님이 정확해요. 인서울 안에서 집 가격 싼데 집 사놓으면은 서울은 무조건 나중에 언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비해서 좀 늦게 간다는 거지.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밸런싱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요. 강남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강남이 주춤하면서 어디로 튀어요? 경기도로 튄다고.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집값이 보정이 돼서 올라가다가 멈춘다? 그럼 다시 서울로 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밸런싱 작업을 해요. 좀 늦게 오르는 곳, 좀 적게 오르는 곳이 있으면 그쪽이 또 올라갑니다. 따라서. 키높이를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맨날 집값 비싸다고 개지랄 거품을 처물어 집 살 돈 없는 그런 새끼들이. 저는 형님들에게 거짓말을 안 해요. 실제 보세요. 우리 모피어스님도 부모님이 원룸 하고 있다잖아. 원룸 방이 없어서 못 팔어.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자 이제 봐봐. 이제 누구 탓할 거야? 좌파들 이제 누구 탓할 거냐? 그동안 민주당 그렇게 쳐 빨아왔잖아. 니네들이 빠른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손을 못 대. 민주당도 손 놓고 이재명도 손 놓고 정부도 손 놨어. 그리고 더더욱 지금 건드릴 수도 없고 금리 인상은 다가오고 전당대회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민심은 이미 바닥을 기는데 그냥 부동산 시장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를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야 좋지. 우리 집사람도 좋아요. 원룸 사람들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달세 5만원 10만원씩 계속 올려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전세 다 없애고 지금 다 월세로 전환됐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부자들은 좋다니까.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져요. 희한하지. 그럼 좌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좌파들은 보수를 지지를 해야지. 지들이 부자가 되는 건데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근데 희한하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데도 지들이 점점 못 사는데도 좌파를 계속 지지해. 나는 이 심리를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좌파들이 이 심리를 모르겠어. 집값은 지네들이 다 올리잖아. 우리가 올렸냐?
지들이 올린 거야. 자, 어쨌든 우리 좌파 형님들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초토화가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질지, 물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혐의 재판, 자, 1심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형님들,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는요, 1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심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1심부터 다시 진행.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이재명 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성태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병신 새끼들이 있는데, 주위에 그런 이야기 하는 새끼들이 있으면은 내가 바로 손절치라 그랬죠. 김성태가 공소 기각된 거를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이재명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김성태에게 다 덮어 씌워서 이재명 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병신 새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빠르게 손절하세요. 그런 새끼들은 그냥 어떤 병신 같은 유튜브 새끼들이나 어떤 수준 낮은 지능 낮은 애들이 떠드는 이야기 그대로 믿고 그냥 앵무새같이 짓거리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제3자 뇌물 혐의 1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냄새가 나죠. 뭐다? 이재명의 재판을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어요. 왜?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도 받고 있거든요. 공범관계예요. 김성태가 제3자 뇌물 혐의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도 유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재명 측에서 김성태에게 지켜주겠다고 했겠죠. 민주당에서 회유했겠죠. 회유. 그런데 막상 재판을 받아보니 회사도 망해, 가족도 틀어, 완전 김성태가 속은 거라. 그러면은 김성태는 적극 자신의 주장을 펼칠 거라면 이재명에게 유리할 게 단 하나도. 결국은 재판을 언제든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압박이에요. 압박.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판사들은 뉴 이재명이 없습니다. 판사들은 뼛속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무슨 전통? 민변, 국제, 인권법. 쉽게 말해서 빨갱이 판사들이라고. 제가 말했죠. 판사들에게 친문은 있어도 판사들에게 친명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판사들이 누구 쪽으로 유리하게 움직일까요? 친문 쪽으로 당연히 유리하게 움직이는. 많은 형님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뉴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청래가 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보안 수사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꾸 정청래를 까내리고 있어.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김민석이도 박탈하자고 같이 동의했잖아. 근데 이상하네. 김민석도 정청래하고 청래하고 같은 의견인데 왜 좌파에서 아니 우파에서 청래만 욕할까? 걔들이 과연 좌파일까? 아니 걔들이 과연 우파일까? 아니면은 뉴 이재명계에 있으면서 잠입해 있는 김민석이나 이재명의 뉴 이재명, 뉴 이씨의 뿌락지들이. 이거 생각 잘하세요, 형님들. 자,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같은 의견이에요. 그죠? 검경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정청래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석이도 동의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파 진영에서 정청래만 욕할까? 민석이는 왜 욕을 안 할까? 그럼 과연 그들이 정말 순수한 우파 조직일까? 왜 자꾸 정청래를 악마화할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해가셨죠? 이상하잖아. 민석이도 나쁜 놈이지 그렇게 되면. 민석이는 그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야? 민석이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야? 아니잖아. 그럼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우파라는 진영 안에서 정청래를 그렇게 열심히 깔까? 그럼 걔네들이 진짜 우파일까? 아마 형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혹시라도 검경 수사권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을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그들의 말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죠?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의심하세요. 자, 매일신문 보도입니다. 당내 원내 대표 지낸 정치인들 살인, 성범죄 수백억 비리 저질러 50대 여자 구속 송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0일 보도입니다. 어제 보도예요. 형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때요, 형님들 의견? 누구가 살인을 저질렀다. 누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문재인이가 수백억 톤의 검결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수천억의 대장동 저수지에 돈을 담거나 살인을 저질렀다. 전 당대표가 살인을 저질렀다. 전 원내대표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했다. 이게 구속까지 가는 게 당연히 구속해야지. 이런 거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죽였다. 국회의원이 수십
수백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 구속돼야지 이거. 이거는 입틀막법이 아니고 그 전에 이 입틀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야. 이거는 입틀막법이 실행이 돼서 구속이 된 게 아니라고. 이거는 구속이 돼야지 당연히. 왜? 형님들이 이거 퍼다 나를 거 아니야. 형님들이 이런 거 잘 퍼다 나르잖아. 우짜님 무슨 국회의원이 성매매업소에서 마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대요. 이거는 입틀막법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형님들 저런 가짜 뉴스를 그동안 형님들이 퍼다 나른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허위 사실 관련한 것도 있지만은 허위 사실에 관련해서 명예훼손도 있지만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우리나라는 이미 가짜 뉴스 처벌법이 있습니다, 형님들. 7월 7일 개정된 법안이 그게 어느 정도 개정이 됐을 뿐이지 이미 대한민국에는 가짜 뉴스 처벌법이 있어요. 이번에 된 거는 그 대상과 목적을 좀 더 세분화한 거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늘린 거지. 가짜 뉴스 처벌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미 가짜 뉴스 처벌법이 있어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가짜뉴스,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임에도 퍼다 나른 지속적 게재. 형님들은 마치 대한민국에 이 777 입틀막법이 엄청나게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짜뉴스 처벌법이 처음 나온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허위 사실은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3자가 고발하거나 혹은 제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 새끼들이 떠드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문제는 제3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3자. 그리고 그동안은 게시자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게시자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즉 유튜브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게시자에 포함을 시켰어. 디테일하게 찍어놨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그게 5배로 확장을 시켜놨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이 게시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미리 선대응을 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가 선대응을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100만 이상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유튜브. 자, 그리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제3자가 고발,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제보는 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제보를 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면 경찰이 제보를 했으니까 들여다는 봐요. 그런데 제3자가 이 사람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인 조사를 하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0.1%도 안 된다는 거야. 여기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에서 그럼 미국은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거는 바로 민사 곱하기 5배. 그리고 유튜브는 미국 기업인데 왜 여기에까지 과도한 제한을 거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돈으로 협박하고 과도한 벌금을 매기겠다. 민사 피해 금액을 과도하게 측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인 유튜브에서조차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즉 미국 기업을 한국에서 창작물과 표현의 자유를 깊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꾸 77법 7월 7일 때문에 저 여자가 구속된 거다. 좀 개똥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그랬지 소급 적용 안 된다고. 이따위 선동질에 좀 놀아나지 마라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여성이 이 50대 여성이 구속된 거는 77 입틀막법 소급 적용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 200톤 금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계속 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당한 거예요. 당연히 구속돼야죠. 문제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보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겠어요? 완전히 이 새끼들 망상에 쩔어 있네. 많은 할배할매들은 저런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뿌리고 다닌단 말이야. 저거는 입틀막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입틀막법 시행되니까 첫 구속자 나왔네. 이딴 병신 같은 소리 듣고 거기에 호응했다가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제발 저런 선동 좀 당하지 마세요. 하도 내가 이 이야기는 안 가져오려다가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저녁 방송에서는요. 낮에 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끝.